안녕하세요. 빰빠라복 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지금 궤적을 그리고 있다. 올해 경매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 같다라는 경매 시장 현장 증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매 시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심상치 않다. 이러다가 정말 매매 시장 박살이 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지금 전망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경매 시장이 매매 시장의 선제 지표를 고스란히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죠. 빨간불이 경매 시장에서 번쩍번쩍하게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매매 시장 지금도 지금 상당 부분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이제 투매 현상까지 일어나는, 그러니까 가격표를 그냥 집어 던지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비상구 만들어서 탈출장 열어서 나가려 하는 그런 집주인들이 계속적으로 랠리를 이룰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경매 물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 건수는 작년 12월 한 달간 2584건 기록했습니다. 이거 2012년 11월 2597건 이후에 가장 많다라는 얘기. 경기 좋지 않고 대출금리 높아서 부동산 시장 침체하니 경매 시장에 이렇게 물건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건물 사면 이 건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금적으로 상당 부분 둘러싸여 있는 어떤 위기감, 극복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건물을 내놓는 수밖에 없는 건데,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경매 폭증은 매매 시장에 빨간불이 미리 켜진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2012년 이후에 가장 많이 쏟아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제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완전히 대혁명이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기조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급변하는 자산 가치의 지금 대조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ING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파트 시장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보다 훨씬 더 앞당겨져서, 그리고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폭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거 1주택자,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다주택자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잠재성을 골라야 하는 어떤 선택권이 계속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대외적인 이 자산 시장의 변화는 결국 환율 문제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가장 부동산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잠재성을 완전히 넉아웃 시키는 변수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빠져나가는 자본시장의 외자, 해외 자본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1조 2천억, 7천억, 8천억 정도 뭉텅이로 뭉텅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자체는 자금 자체가 지금 제대로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 속에 딱 갇혀 있으니까, 이게 자본시장 붕괴돼 자산시장 완전히 지금 렉이 딱 걸려 있어. 어찌 보면 서로 동반자적인 어떤 붕괴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아니나 다를까 1월 외환 보유액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요. 4,110억 달러. 환율 방어 등에 의해서 외환 보유액이 감소 현상을 보였는데 4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에 해당되는 돈이 그냥 공중에서 증발해 버렸다는 얘기죠. 그만큼 보유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있는데, IMF, 우리 한국이 가장 이 뇌리에 깊숙하게 박혀있는 뼈아픈 대목 아닙니까? 결국은 외환보유고가 텅텅 비는 바람에 국가적인 대경제 위기가 왔었는데, 한국은행 오늘 보도자료를 내놓은 것만 봐도 1월 말 외환보유액이 45.9억 달러 감소했다라는 그런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안을 삼으려면 세계 9위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외환보유고가 그래도 어느 정도 단단하다라는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감소폭이 단기간 안에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휘발성이 아주 강한 그런 어떤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유가증권, 예치금, SDR, IMF 포지션을 봐도 2024년 12월 말보다 훨씬 이 외환 보유액이 쏙 하고 줄어들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표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눈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오늘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4,110억 달러 정도 되고요. 12월 말보다 45억 9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폭은 지난해 4월 한 달 새 59억 9천만 달러가 감소한 이후에 거의 뭐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얘기죠. 뭐 외환보유액이 뭐 세계에서 9위라는 어떤 랭크를 가지고 있어도 단기간 안에 얼마나 소진이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런 뭐 분위기 고스란히 지금 은행 예금에서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외화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자국의 통화 가치, 그러니까 원화 이 가치 자체가 뭔가 돈을 좀 파킹 시켜 놓으면 어느 정도 수익 증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니까 주식과 코인으로 머니 무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5대 시중은행 예금이 25조 9,203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죠. 그만큼 시중은행이 뭐 예금 부분에 있어서의 파킹, 그러니까 자본의 어떤 농축도를 좀 높여가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굉장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뭐 예금 기본금리가 연 2%대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바람에 누가 뭐 지금 시중은행에 자기 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먼지만 펄펄 날 수밖에 없는데 수익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주식과 코인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대기성 자금 요구불 예금이 1월 중으로 엄청나게 지금 감소 추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5대 은행 정기예금 증감액 추임만 봐도 뭐 엄청나게 지금 고드름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12월 보세요. 마이너스 21조가 그냥 뚝 떨어져 있습니다. 1월 들어서 뭐 마이너스 4조인데 어찌 보면 뭐 감소 추세라고 보여지기도 한데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뭐 형편없이 이 예금 규모가 확 줄어가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은행 예금 금리가 연 2%까지 떨어진 이유, 뭐 은행이 예대 마진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예금금리 내려, 대출금리 올려 이런 식으로 뭐 시소 전략으로 가게 되니까 당연히 뭐 예금 부분에서의 금리가 떨어지고 대출금리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기 돈을 그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예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행에서 은행 예금들이 뭐 썰물처럼 쭉 빠져나가고 있고 갯벌 장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은행 시중은행의 이 예금들이 정말 이렇게 증발되는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앞으로 지금 뭐 뱅크런도 뭐 생각할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예금금리 부분에서 뭔가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외환 부분에서의 어떤 빨간불 그리고 은행 예금 부분에서의 어떤 심각한 이 감소 추세, 고스란히 물가가 이걸 받아내고 있죠.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 외환 감소 추세, 그러니까 자국의 원화 가치 자체가 상당 부분 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 정도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도 뭐 보합 수준을 보인다고 하지만 그러나 서비스 물가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물가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 그만큼 앞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강한 어떤 브레이크를 걸고 동결로 유지시키고 심지어 뭐 인상 쪽으로 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쭉 봐도 지수가 2024년 12월보다 확실히 1월이 더욱더 올라서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봐서라도 뭐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1.3%까지 내려왔던 소비자 물가 추이가 2.2%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석유류가 굉장히 7.3%로 높죠. 그만큼 수입 물가 지수가 더욱더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물가는 오를 일만 남았다는 체감적인 어떤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무엇보다도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유가마저 뭐 빠르게 오르면서 휘발유, 가공식품 등 뭐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밖에 없겠고요. 미국 정부의 지금 보호무역 정책이 관세를 필두로 해서 어떤 정책으로 한국에 다가올 것인가. 이것도 향후에 굉장한 어떤 물가 상승률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환율과 물가 사이의 아파트 시장은 지금 궤도를 잃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의 감소 추세는 9위 수준이라는 안전망도 지금 위협을 받을 만큼 단기적인 감소 추세가 굉장히 크고
IMF의 쓰라린 기업들이 뭐 새록새록 자산 시장을 지금 좀먹고 있는데요. IMF가 실제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2%에서 2.0%대로 내렸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가 더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1.8%, 한국은행 1.9% 전망치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거의 뭐 삐까삐까한 그런 어떤 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국개발연구원 전망치 2%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전망치 2.1%보다는 좀 낮은 수치로 보여지고 있어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헤쳐나가야 할 길은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거의 거래 절벽, 뭐 빙하기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꽁꽁 지금 얼어붙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분위기 뭐 넘어서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뭐 규제 완화 조치가 계속적으로 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세훈 시장을 필두로 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이 규제 완화 조치가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부동산 규제 철폐를 위해서 상가 비율 완화를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정비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과연 이 정책들이 얼마나 지금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그리고 뭐 국토부는 뭐 공급 계획도 나오고 있어요.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호, 그리고 25만 2천 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계획인데, 이 계획들이 그냥 마스터 플랜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은 게 지금 분양가가, 가격이 제일 문제죠. 뭐 공급을 어마무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급의 가장 중심축이 될 만한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 나올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기대 수준 맞추려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가 상승분이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포기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 때문에 거의 뭐 서울 실거래가 시장 보시면 일주일 상간의 이 하락 확대 이 궤적은 계속적으로 아래로 꺾이고 있고요. 성북구, 마포구, 동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노원구, 서울 전방위적으로 2억 9천, 2억 9천, 2억 5천, 2억 3천, 2억 3천, 2억 1천만 원, 거의 뭐 2억 원대 수준을 넘나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북구 기름 뉴타운 7단지 두산 위브 같은 경우는 2억 9천 하락하고 있네요. 성북구의 거래량 102건 정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거래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거래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포구 대흥 태영 아파트 2억 9천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도 지금 거래량이 지금 90건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동작구 대방 대림 역시도 2억 5천 정도 하락했는데, 동작구 역시도 지금 뭐 거래량이 300건 미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장안 레미안 1차 2억 3천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동대문구 역시도 지금 107건의 거래량에 그치고 있죠. 서대문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DMC 파크뷰자이가 2억 3천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서대문구역 거래량 역시도 뭐 93건에 그치고 있고요. 가장 뭐 회전율이 좋다고 하는 노원구 역시도 2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인데, 노원구 거래량도 11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기권도 4,475건, 거의 뭐 10,000건에 이르러야 하는 경기권 거래량이 지금 반토막 난 상태고, 인천도 마찬가지죠. 1,062건. 보통 인천 거래량 하면 3,000건 정도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이게 뭐 거의 뭐 1,000건에 머무르는, 뭐 전세 거래량도 지지부진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천이 지금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지금 3,106건, 그러니까 12월 거래량이죠. 1월에 카운트가 끝났는데 그 전달 3,300건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월 거래량도 1,760건, 그리고 2월 거래량도 200건 내외로 지금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위축되면 거래가는 뭐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고점, 뭐 집값을 당연히 끌어내릴 거고, 스키슬로프처럼 쭉 빠질 가능성 높습니다. 거래량이 직접적으로 거래가를 좌우하진 이전에 못했는데, 지금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죠. 이전과는 완전히 이 단절된 뭐 단일 거래가가 뭐 지나치게 가격에 대해서 간섭했던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 그만큼 거래량이 직접적으로 거래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런 이 분위기 고스란히 지금 경기권, 서울권, 뭐 세종, 전북에서 나오는 신축 아파트 분양을 쏟아내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미달입니다. 울산, 남울산, 노르웨이숲 미달 났어요. 양주, 용암, 영무, 예다음, 더 퍼스트 역시도 미달 났고요. 레미안, 원페를라 유일하게 6만 정도가 청약을 했습니다. 한양 립스, 에디포레 여기 강주인데 여기도 미달 났고, 경기 부천, 중앙 하이츠, 심공 역시도 미달 났고, 세종 역시도 미달이 났습니다. 전북 역시도 전국적으로 다 미달 났어요. 세모 표시가 깜빡깜빡 뜨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신축 분양시장 엄청난 지금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사람들이 손절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주택자는 아무튼 빨리 단축키 누르셔서 주택수 조정에 들어가셔야 되고 가치 중심으로 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환승의 기회가 저점에서 열릴 듯 보이고요. 무주택자는 역대 최저점이 아니라 최저점에서 내 집 마련의 둥지를 틀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주 대단한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 충분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 가치의 저점은 상반된 이 가치의 조정을 통해서 그 명암이 분명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피눈물 나는 일이겠지만 다른 한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2025년 이 집값 추이는 모든 사람들의 이 예상보다 더 빠른 시기에 대조정기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 뭐 전혀 집값이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뭐 말들이 많은데 실질적인 시장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 지표가 고스란히 반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다주택자는 가치 조정 중심으로 주택수를 줄이는 게 유리할 것 같고 1주택자는 환승의 기회가 뭐 아주 다방면에서 열릴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는 역대 최저점에서 정말 내 집 마련의 둥지를 틀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브라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